두 번째 시간이고요. 성분 혹은 구성 요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먼저 네. 성분이라는 걸 왜 배워야 되는지, 도대체 성분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성분 혹은 구성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자, the monkey eats a banana.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무슨 뜻이 네. 되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맞아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도 그대로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겠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네. 있는 monkey라는 단어와 바나나라는 단어의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 banana eats the monkey가 되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바나나가 원숭이를 먹는다. 맞아요. 바나나가 원숭이를 먹는다가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말에서도 똑같이 이 원숭이라는 말과 바나나라는 말을 바꿔볼게, 자리를. 자,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얘는 뭐가 돼? 네. 바나나를 원숭이가 먹는다가 됩니다. 그죠? 그럼 영어에서는 단어의 자리를 바꿨을 때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그쵸? 근데 얘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와 바나나를 원숭이가 먹는다. 얘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그쵸. 얘는 같죠, 의미가. 그럼 왜 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단어의 자리를 바꿨더니 의미가 달라졌어. 자리를 바꿨더니 의미가 달라졌어.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단어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어. 왜 그럴까? 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런 가를 이라는 조사들 때문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조사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monkey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나올까? 원숭이요. 그쵸? 원숭이라고 나오죠. 원숭이가라고는 안 나와. 네. 자, 얘도 마찬가지지. 바나나를 사전에다 치면 바나나라고 나오지. 바나나를이라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럼 도대체 이 가와 를이라는 애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음, 다시. 이 가나 를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지? 사전만 바나나를. 찾아봤을 때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품사인데 영어에서는 네. 저번에 팔품사라고 했었지. 근데 네. 우리나라 말은 쉽게 말하면 구품사라고 해서 조사라는 게 들어가요. 네. 이 조사라는 게 뭐냐면은 조자가 도울조야. 도울조. 돕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 원숭이라는 단어가 혹은 바나나라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와주는 애들이야. 정해주는 애들이야.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없다고 했지? 근데 우리나라 말은 네. 조사가 있어서 단어가 바뀌더라도 순서가 바뀌더라도 조사가 같이 따라가요.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단어의 역할이 바뀌지가 않겠지. 그럼 문장의 의미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영어에서는 조사가 없어. 그러면 조사가 음,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언가가 조사 역할을 해. 그게 뭐야?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네. 조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쉽게 네. 말하면 여기에 쓰는 단어는 우리가 은는이가를 붙여야 돼. 즉 주어 역할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네. 거고 동사 뒤에 여기에 붙이는 애들은 여기는 을르를 붙여야 돼. 목적어 역할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네. 주어랑 목적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주어는 들어봤어요. 아, 주어는 들어봤어? 네.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자리가 하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게 되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당연히 알아야 알아야 돼요. 되겠죠. 네, 그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 성분 혹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야. 네, 네. 각각의 문장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5가지의 성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5가지를 지금 같이 배울 거고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성분이라거나 하는 거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라고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만 보면 다 뭐로 끝났어? 어로 끝났지. 네, 근데 얘 하나만 빼고 다 어로 끝났어. 뭘까?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다 어로 끝났는데 얘 혼자만 사로 끝나.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얘 우리 언제 봤었어? 동사, 품사별. 그렇지, 맞아요. 품사할 때 봤었지. 아니, 품사할 때 했던 애가 왜 여기 나와 있냐고.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품사랑 성분을 헷갈려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품사 배울 때 동사라고 해서 배웠는데 성분 나오니까 또 동사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뒤죽박죽 되는 거야. 일단은 정확하게 얘네 둘은 정말 다른 관계예요. 다른 애들이고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네, 구분하느냐? 저번에 품사는, 자, 기억나시죠? 명사, 이건 아니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다 뭐로 끝났어? 다 사요. 맞아요. 품사니까 사로 끝났지. 근데 얘네들은 어로 끝난다고 했지. 하나만 빼고, 얘만 빼고. 갑자기 얘는 왜 어가 아니라 살까? 혼자만. 좀 이상하지 않아? 왜 혼자만 살까? 어, 잘 모르겠어요. 품사가 몇 개라고 했지, 우리? 품사가 음, 8개요. 8개입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성분은 몇 개라고? 성분, 5개예요. 네, 품사라는 건 우리가 단어의 종류라고 얘기를 했었지. 단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성분이라는 건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이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8개고 얘는 5개래. 네, 그러면 한 개씩 매치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여러 가지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네,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 네, 동사라는 아이는 이 성분에 딱 한 개의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원래 뭐냐면 서술어야.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은 다른 자리에 여러 개로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했었던 거. 명사 어디 쓰인다고 했었죠? 명사, 응. 전치사 앞에요. 명사가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지. 명사는. 근데 그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명사 어디 쓰인다 라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죠. 3가지. 아, 이름, 네, 명사는 주목보에 사용이 되죠. 주목보. 그 네, 말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처럼 품사가 꼭 하나의 자리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동사라는 애는 무조건 서술어라는 자리에만 들어가요. 서술어라는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원래 이 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야, 원래는. 그래야지 좀 말이 맞죠? 다 어로 끝나니까. 네. 근데 어차피 동사는 서술어에만 들어가니까, 야, 동사를 서술어에 들어간다라고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동사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5가지의 성분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동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동사는 지난 시간에 품사에서 우리가 배웠었으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고요. 동작을 나타내고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3가지가 있었죠. 네. 동사에 크게 3가지. 뭐 있었어? 동사, 비동사, 조동사, 비동사, 조동사. 나머지 일반 동사. 네. 네, 좋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동사는 뭔지 잘 알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약자를 사용을 하거든요. 약자를. 그래서 동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verb. 맞아요. 얘는 verb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e라고 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주어는 뭐냐? 동사의 앞에 위치를 합니다. 동사의 앞에 위치를 해서 누가 그 동작을 하는 건지, 혹은 누가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걸 주어라고 해.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주어, 네. 얘는 subject라고 해서 s라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s.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동사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 목적어라는 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목적어. 자, 목적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목적이라는 말과 헷갈리면 안 돼. 목적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거, 그게 목적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적어라는 거는 뭘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야.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I like her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동사가 어떤 거야, 그러면? 동사 like요. like죠. 네. like,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대상이 어떤 거냐고. her. her. 이게 목적어라는 거예요. 목적어. 네. 영어로 object라고 하거든요. 어떤 물체, 대상, object. 그래서 얘를 우리가 O라고 합니다. O. 앞으로는 얘를 O라고 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보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 교재들을 보면 보충 설명을 한다, 설명을 더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네. 더해준다라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설명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보어는 원래 단어가 compliment예요. compliment가 무슨 뜻인지 알아, 시우야? compliment. 음. 축하. 찬사. 살짝. 그 compliment는 I고 내가 방금 말하는 거는 E야. compliment. C-O-M-P-L-E. 잘 모르겠어요. compliment 이거야. 조금 전에 시우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거고요. compliment 이거고. 네. 얘는 칭찬, 뭐 칭송, 감사 뭐 이런 뜻이죠. 얘는 보충하다 이런 뜻이죠. 약간 supply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고지고대로 우리나라 교재들이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더해주는 거, 보충 설명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그냥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가지가 있어, 보어는. 그래서 얘도 C라고 합니다. 2가지가 있고요. 주격보호라는 아이와 목적격 보호라는 아이가 있어. 주격보호와 목적격 보호.
그럼 말 그대로 주격 보호는 주어를 설명하는 거, 즉 주어랑 같은 거.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랑 같은 거. 이렇게 돼요. 자, 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문을 한번 볼게요. 네. 자, she became a lawyer. She became a lawyer. 자, 그녀가 변호사가 되었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동사라는 건 우리 알겠죠? 자, 얘가 뭐라고? 걔가 목적어요. 얘는 주어죠. 아, 네. 주어죠. subject죠. 그리고 그녀가 로이어가 됐대. 그러면 이 로이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she요, she. 그렇지, she를 가리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얘랑 얘랑 같은 거라고 봐도 되지, 그러면. 그녀가 로이어가 됐다는 거는 그녀가 로이어란 얘기잖아. 네. 그러면 로이어는 주어랑 같은 거래. 그러면 로이어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러이어를 보어요. 맞아요. 보어인데 무슨 보어? 뭐랑 같다고? 목적격 보어. 지금 뭐랑 같았어? 지금 로이어가 뭐랑 같다고 했어? 아, she요. 그러면 she는 뭐였어, 성분이? 주어요. 그러면 로이어는 지금 뭐랑 같은 거야? 주어요. 그러면 로이어는 뭐가 돼? 무슨 보호가 돼? 주격 보어. 맞아요. 주격 보호가 됩니다. 자, 밑에 They chose Alex team leader. 자, 얘가 동사고 얘가 또 뭐야? 얘가 동사고. 시호야. 네. 자, 얘가 동사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어, 동작을 하는 사람이잖아? 네. 그럼 뭐가 돼, 얘는? 주어요. 맞아요. 주어가 되죠. 그들이 알렉스를 팀의 리더로 선택을 했대. 네. 자,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대상이 누구야, 지금? 그러면? 알렉스. 알렉스야. 그럼 얘가 뭐지, 성분이? 주어요. 주어는 얘라며, 방금 전에. 걔는 보어요. 어떤 대상, 동작의 대상이 된 거야. 우리가 동작을 했는데 그 대상, 뭔가를 동작을 한 거야. 지금 선택을 했지. 알렉스를 선택을 했지. 네. 아까 대상이 되는 거 뭐라고 했어,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했었죠, 목적어. 오브젝트.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용어, 지금 영어로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니거든? 그냥 지금 이건 이해의 문제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네. 자, 어쨌든 얘는 대상이니까 선택을 했잖아. 선택한 대상이 알렉스죠. 그럼 알렉스는 목적어가 되겠지. 자, 알렉스가 뭐가 됐대? 알렉스가 팀 리더. 맞아요. 그럼 알렉스랑 팀 리더는 같은 거겠지. 네. 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성분이 뭐가 돼야 돼? 걔도 목적어요. 얘가 목적어라며. 네. 아, 목적격 보어요. 그렇지. 목적격 보호지. 목적격 보호지. 네. 이런 겁니다. 보호라는 건. 네. 자, 마지막 수식어 하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조금만 힘냅시다. 네. 자, 수식어는 수식해준 거. 저번 시간에 우리 품사할 때 얘기했었는데 꾸며주는 애들. 꾸며주는 네. 애들.
그걸 수식한다라고 우리가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거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품사 중에서 우리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 뭐가 있었지? 품사 중에서 꾸며주는 애들. 형용사, 오,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형사랑 부사. 맞아요.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 애들이 들어가는 자리를 수식어라고 해. 수식어는 네. 영어로 modifi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이라고 씁니다. 지금 네. 이거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 알아. 근데 요것만 네. 하면 돼, 시우야. 네. 요것만 하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문제 풀고 할 거야.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나아질 거거든. 근데 이걸 해야지만 돼. 안 하고는 안 돼. 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제 이거 여기까지거든. 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요것만 잘 마무리 합시다.